제가 봤을 때는 힘을 분출을 못했습니다. 아직? 예. 아, 힘을 분출을 못했고요. 야, 이거 깨알 팀인데? 재건축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쵸. 향후 재건축으로 들어갈 거고 네. 거기가 호재가 너무 많아요. 호재가 그쵸. 너무 많고 앞으로 너무너무 좋아질 지역이고 네. 일단 노원구 시작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노원구 시작하실 때 처음에 어떤 말씀을 던지십니까? 노원구는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집값 순위를 좀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 순위가 음, 나중에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지 네. 그렇지 않은 지역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있느냐 향후에 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그것을 이제 먼저 체크를 하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체크를 해요? 우선적으로는 단점이 무엇인지, 단점. 예, 노원구의 단점이 무엇인지, 왜 집값 순위가 지금 노원구가 집값 순위가 25기 중에서 21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20이 전후예요. 예, 네, 그래서- 하위권이죠. 예. 네. 도대체 이제 노원구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집값이 싼가 해서 이제 그걸 어떤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네. 노원구가 일단은 배드타운이에요. 배드타운. 이제 쉽게 말해서 음, 주택은 굉장한데 노원구가 인구수가 3위거든요. 25개 중에서 1위가 어디예요? 1위가 아마 송파구, 송파구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2위가 강서구 강서구.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인데 음, 인구수는 굉장히 많고 주택도 뭐 가보면 노원구 괜찮거든요. 빽빽한 것 같긴 해요. 예. 괜찮은데 음, 이게 일단 그 주변에가 일자리가 없어요. 진짜네요. 네, 완전 일자리 실수 없습니다. 배드타운이네 진짜. 일자리 없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멉니다. 노원구가 어떻게 보면 강북의 끝자락이라서 그렇죠. 만약에 강남이 중심이면 강남에서 멀죠. 너무. 그렇죠, 멀죠. 네. 그 노원구에서 강남까지 올라 그러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1시간 반은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막히기도 그래서- 하고. 예. 예. 그 일단은 거리가 멀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계 주공들이 지금 이제 재건축 연한에 들어온 것도 또 있고 30년 네. 연한으로 기준을 잡았을 80년대 때 줄였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노원구를 갖다 힘이 없게끔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야, 이해가 한 번에 되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 그러면 네. 노원구도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네. 조성을 하겠다. 네. 지금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1단계는 지금 현재 가시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단계가 가시권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2단계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를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29만 6천 평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우리가 그 코엑스 있잖아요. 네. 코엑스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그게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60만 평 되고 개발 면적이 네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큰 게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큰 게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로 큰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조성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일자리 창출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인프라 여기 뭐 그 아레나와 공연장도 만든다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상호 시설도 지금 이제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프라도 지금 이제 조성이 되면서 일자리까지 같이 창출이 될 수 있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많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일자리 부분에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레나 같은 경우는 그저께 뉴스에 이거 이제 이게 뭐 착공한다고 확정됐더라고요. 네. 그 입찰을 받았는데 단독 입찰해 갖고 거기서 하고. 대리인이 됐죠. 대리인. 예, 예. 되는 맞습니다. 사람이 됐고요. 네네. 지금 현재 그 창업 복합문화단지는 지금 현재 올해 말에 아마 착공을 할 것 같아요. 네. 지상 뭐 49층, 50층 진다고 하니까 거기도 뭐 일자리가 생길 것 같고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부지는 창동 차량기지예요. 창동 차량기지가 네. 지금 대충 보니까 한 5만 6천 평 되더라고요. 와, 5만 6천 평이요? 근데 이제 코엑스 면적을 따져보면 코엑스 면적이 한 5만 7천 평이거든요. 딱 코엑스 면적이네. 네. 아. 그 하나의 부지만. 예, 예. 그래서 아마 조금 그림을 그리시려 그러면
아마 창동 차량기지는 네. 코엑스를 그대로 갖다 옮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코엑스 같은 경우는 전시 회의장 컨벤션 센터 위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창동 차량기 같은 경우는 업무단지 위주예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8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업체가 뭐 1,000개 들어온다는데 이제 그건 들어와 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정 부분은 지금 현재 일자리가 지금 현재 이게 조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일자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접근성이잖아요. 아까 접근성. 이제 너무 머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농구는 음.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건 더본구죠. 더본구 창동에 뭐가 들어오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GTX C 노선이 들어오거든요. GTX-C. 네, 예. GTX C가 예, 다 들어오면 통과한 거. 예.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음. 이제 삼성역 강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죠. 그렇죠. 20분 안에. 그렇죠. 야,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해소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지금 공사하죠. 아니요, 아직 아직 안 해요? 예,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 하긴 하죠. 예. 예, 예.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서울시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네네. 동부간선도 지하화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지하화가 네. 그 보니까 지하로 지금 현재 두 개의 터널을 뚫어서 교통 흐름을 갖다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지상에는 전부 다 공원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쾌적해지겠다. 예, 야. 쾌적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지금 동부간선도로는 또 성수동하고 강남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강남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접근성도 굉장히 조금 쉬워질 것 같고 단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수서까지 지금 SRT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서에서 그 의정부까지 가는 네. 뭐 말하는 이제 KTX라고 하는데 네. 그게 사실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GTX C 노선하고 겹친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그 수서 의정부 KTX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되더라도 이제 삼성역까지만 그 오게끔 그렇게 네. 지금 현재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들어왔으면 노원구나 더본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이걸 건의했더라고요. 같이 네. 쓰게 하자고 그냥. 아 그랬던가요? 예, 근데 그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정부에 건의한 거니까 네. 정부에서 안 하면 뭐 그만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직은 뭐 안 예. 된다고 네네. 안 된다고는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네, 이제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동부성이 들어오거든요. 동부성, 경전철. 네, 그렇죠. 예. 경전철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일자리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인프라 네.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되고 또 네. 접근성도 뭐 미래 가치죠. 어떻게 보면은 네. 미래 가치 본다 그러면 접근성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상계 주공 단지들이 네. 향후에 이제 지금 재건축 연한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금방은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예. 금방은 안 될 거고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즉 지금 제일 빠른 게 지금 8단지가 지금 현재 재건축을 분양했고, 진행을 해서 그렇죠, 분양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하나 꽁매는 예.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그 5단지고 5단지. 예. 그 상계도타운은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지금 단지들도 추후에는 재건축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네.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면 주거 환경까지도 완전히 바뀐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노원구의 어떤 약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카바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단점들이 다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완이 네. 되죠.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군 같은 건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괜찮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뭐 노원구와 더본구는 그런 쪽으로 조금 컨셉을 맞춰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우, 지금 뭐 노원구를 거의 완벽하게 그냥 풀어주셨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뭐 노원구 어디서 강의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예, 이런 강의를 10주 동안 들었어요, 제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고요. 지금 아까 이제 상계 주공 8단지는 분양을 했고, 네. 5단지가 그다음 단지 진행하고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또 상계 주공 같은 경우는 좀 목동 아파트랑 거의 비슷한 연식이잖아요. 네네. 지금 아직 안전진단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빨라봤자 10년이 더 넘어갈 것 같긴 넘어갈 한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네, 보태보면서 네. 지금 노원구에서 제일 비싼 지역들을 보면은 네. 중계동이란 말이에요. 네. 중계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중계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빠숑님도 아실 거예요. 음. 그때
중계동이 제일 비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하계동이 그다음에 비쌌고 그렇죠, 그렇죠. 상계동 순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강의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앞으로 상계동이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8단지만 놓고 본다면 상계중업 8단지만 놓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노원구의 대장주예요. 그렇죠. 예. 완전 건영도 건영 3차가 지금 현재 중계동에서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핵심이 그렇습니다. 핵심이 과연 지금 현재 어디가 가장 지금 핵심 지역인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그 위주로 제가 볼 때는 핵심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상계동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하계동을 따라잡았고요. 중계동하고 거의 뭐 중계동은 아직까지 좀 비쌉니다. 네. 네, 신축이 이제 하나 하나 꿈의 그린이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버금갈전으로 그렇게 됐는데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상계동이 더 비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군이 괜찮고 또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뭐 중계동은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계동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향후에 네. 이제 재건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계동에서 단지들은 롯데 우성하고요. 롯데 우성. 롯데 우성하고 그다음에 공연 3차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청구 3차인가요? 잠깐 예. 지도를 좀 볼게요. 예, 그 건영 3차랑 청구 3차랑 붙어 있고 예, 두 개 같이 건영 입지 3차? 아파트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구 3차. 네. 이 정도 그 앞에가 이제 은행사거리가 또 동부선 경찰철이 더 들어오니까 거기가 역사권적이 아니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예, 많이 동부선 아쉬웠어요. 들어서게 되면 이제 역사권이 되는 거긴 하죠. 네, 네. 그래서 나름 중계동은 그래도 파워가 있는 지역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계동도.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음. 대장 지역은 앞으로 상계동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계동에는 이제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이 또 있고요. 네. 뉴타운이 있단 말이에요. 뉴타운은 네네. 재개발일 텐데. 상계 뉴타운. 예, 뉴타운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제가 그냥 바라보는 눈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바라보는 눈이고 이게 뭐 이게 정답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틀린 부분도 많고요. 근데 이제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중에서 제일 제가 안 좋게 보는 뉴타운이에요. 제일 떨어지는 뉴타운.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상계 뉴타운은 확장성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끝머리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변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네. 지금 상계 뉴타운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네. 노원구, 도봉구, 중당구 포함을 해서 신축들이 별로 없어요. 없죠. 네, 신축들이 별로 없어서 네. 일단은 신축으로 지어지게 되면 신축에 대한 힘은 발휘를 할 거예요. 네. 지금 말하는 이제 빠숑님이 좋아하는 상품성 있잖아요. 네. 상품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력을 발휘를 할 건데 저는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나면 얘는 힘이 좀 떨어지고 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상계뉴타운이 지금 지금 노원구가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새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요는 있을 거예요. 수요는 있을 것이나 나중에 향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중심지 지역으로 지금 현재 새 아파트가 생길 경우에는 네.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힘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상계뉴타운을 갖다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저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생각은 지금 새 아파트의 상품성 분명히 할 것이다. 네. 상품성 분명히 할 것이나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얘가 지금 현재 뭐 7억을 갈 수 있고 8억을 갈 수 있는데 10억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10억 넘어가려고 하려면 그 주변에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상계뉴타운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뉴타운 중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입지가 좀 떨어지고 어느 정도 힘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신축이었기 때문에 그 이력은 발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노원구를 이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끝이네요, 그냥. 그 이제 광운대 역세권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이쪽 노원구 쪽에서 설명하세요? 아니면은 저쪽에 그 성북구 할 때 설명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역세권은 사실 농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강원도 역세권도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예요. 네. 거기도 이제 대장 지역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네. 여기 지금 강원도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죠. 강의를 할 때는 성북구하고 연관을 시켜갖고 강의를 합니다. 네. 네. 거기가 이제 월계동이라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월계동에서 이제 그 제가 강의 들을 때 미미삼이라고 그래서 네. 저희가 랩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유효하신지 그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다.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미미상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네. 지금 이 서울시장이 불안불안해요. 저는 사실 좀 두렵고 두렵고. 예전에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는 눈에 보였어요. 그 눈에 보였다는 게 뭐였냐면 그렇죠.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힘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뭐 네. 괜찮은 지역은 뭐 2배 이상으로 다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잘 안 하지만 네네. 할 자신도 없고 네. 뭐 실력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저만의 또 느낌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요즘 뭐 강남이 꿈틀꿈틀거린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분위기가 올라갈 것이다. 네네. 라고 지금 이제 해서 지금 분위기를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그래서 제가 이 골목대장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시고요. 있는 그대로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골목대장 강의 듣던 게 거의 3년 전이었었는데 그때랑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다르고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혹시 이제 미미상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 노원구에 월계동이 있어요. 월계동에 그 이제 그 중랑천 이쪽 그 서쪽으로 보시면은 월계 3호, 월계 미룡, 월계 미성 이 아파트를 그냥 미미삼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도 찾아보시면 강운대역 바로 옆에 있는데 강운대 역세권 개발을 설명해 주시면서 여기가 호재 지역이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들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투자로서 제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미미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서울 지역에서 지금 강의를 하면서 서울 지역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금 사실 조금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지역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관심적인 넣어야 된다. 더 올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미상은 제가 봤을 때는 힘을 분출을 못했습니다. 아직. 예. 아. 힘을 분출을 못했고요. 야 이거 깨알 팁인데. 그걸 네. 이제 사실 그 민산도 이제 재건축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향후 이제 재건축으로 들어갈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가 호재가 너무 많아요. 호재가 그렇죠. 너무 많고 앞으로 너무너무 좋아질 지역이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미미삼 뭐 답사를 또 가보시더라도 미미삼이 괜찮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갖다가 미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다 괜찮은 것은 별 5개를 다 주니까 네. 그 중에 별 5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 설명한 거 들으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과정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팩트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있다. 이 단계가 진행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쪽에 그런 호재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구만 했는데 40분을 했어.